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문수지구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 집수리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여수의 도시재생 사업을 들여다봤더니 다른 마을도 문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난해 완공된 여수 광림동 셋들마을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사무실과 작업실 등을 갖춘 4층 규모의 새 건물이지만 불은 꺼져 있고 인적이 없어 썰렁합니다. 14억을 들여 지어진 이 건물은 활용을 못하고 사실상 방치돼 있습니다. 당초 건물 용도는 마을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전통식품 작업장. 하지만 취재 결과 이곳은 제조 가공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었습니다. 결국 예산을 들여 다른 곳에 작업장을 다시 지었고 빈 공간은 다른 기관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원인을 확인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인 분석을 통하여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도시재생 사업을 명목으로 헛돈을 쓴 곳은 또 있습니다. 여수 충무지구에 조성된 목욕장은 이미 그 기능을 잃은 지 오래됐습니다. 잠시 운영을 했을 때도 하루 평균 이용자가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복지로 이렇게 지어졌는데 현실적으로는 테스트는 했지만 이게 너무 창문도 많지 이게 추워서 그런 게 안 되더라고요. 빨리 용도 변경이 되면 하루라도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여수시 도시재생 사업은 이 밖에도 주민협의체 간부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업체 부도를 통한 공사 중단 등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올해 전남도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 실적 평가에서 여수시가 미흡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준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담당 부서장 책임하에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쇠퇴하는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여수 지역 사업지는 모두 7곳. 도시재생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 지속적인 사후 점검과 함께 준비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순천시가 내년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다양한 공연을 연중 기획해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내년 정원박람회 개막 직전에 인지도가 높은 클래식 연주인과 성악가, 오케스트라 등을 초청하는 신년음악회를 시작으로 순천을 대표하는 뮤지컬 그린피플 공연과 박람회 기간 다양한 장르의 계절별 테마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순천시는 올 한 해 동안 문화 콘텐츠를 강화하고 확보하는 데 주력해왔다며 앞으로 박람회의 문화 콘텐츠 확보와 문화예술 기반 조성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전국의 농수축협 조합장을 뽑는 동시조합장 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또다시 잡음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한 농협이 조합원들에게 영농자재 교환권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광양의 한 농협이 최근 조합원들에게 보낸 안내문입니다. 특별 환원 사업으로 조합원 1명당 20만 원의 영농자재 교환권을 지급한다는 내용. 전체 조합원은 2,900여 명으로 농협 측은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달 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차기 조합장 선거가 석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표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3개월 후에 주무되는데 지금 전에 위험해서 현재 다 그런 말을 한 거죠. 해당 농협 측은 지난해보다 수익이 10억 원 넘게 늘어 환원 사업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고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며 선거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올해 초 조합원들에게 영농자재 교환 카드가 지급된 데다 연초 사업 계획에도 없던 것이어서 일부 조합원들은 지급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하지도 않았던 걸 해갖고 어차피 저희 돈인데 생색내기용 선거용으로 이렇게 퇴직된 것 같아서. 비단 광양뿐만 아니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상품권, 교환권을 지급하거나 조합원 단체 여행을 추진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적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대가성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입건이나 처벌이 어렵고 마땅히 제지할 방법도 없습니다.
농협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좀 허술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런 예산들을 증액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제도의 맹점을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편 지난 2015년 첫 동시조합장 선고와 관련해 전남 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거나 경고 처분 등을 받은 사례는 모두 112건. 4년 뒤 치러진 2회 선거에서도 104건이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북한에 납치됐다가 풀려났지만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렸던 전남 지역 납북 어부들의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2달 전 독림호에 이어 최근 탁성호도 법원에 재심을 신청한 가운데 전라남도 의회가 정책 토론회를 열어 전남 지역 납북 귀환 어부 실태를 공론화하고 나섰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1971년 여수 안도선원 등 31명을 태우고 납북됐던 여수선적 탁성호. 납치 직전까지 해군의 구조를 요청했는데도 선원들은 북한으로 스스로 탈출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탁성호 선원과 유가족들도 법원 재심 청구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수선적 독림호가 전남 지역에서 첫 번째 재심을 청구한 지 2달 만입니다. 오늘 탁성호 선원 5명이 또다시 재심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북한 경비정에 의해 강제 납치 당했음에도 기록상으로 명백한 전례 없는 납북 사건이다. 같은 날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전남 지역 납북 귀환 어부 실태와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한홍구 교수는 납북 어부 사건을 국가가 북한으로부터 어부를 보호하지 못해놓고 거꾸로 간첩으로 몰아간 국가폭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어 납북 귀환 어부 문제가 더 이상 동해안에만 국한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남해안 납북 어부들의 실태와 진실 규명을 위해 전남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납북어선 중 전라남도 선적은 과거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것만 최소 21척, 탑승 인원은 186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납북됐다 귀환하지 못한 전남 지역 어부도 최소 47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정선, 경계선하고 한참 걸려서 여수에 무슨 납북 어부야?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전라남도는 동해안, 서해안 양쪽을 다 갔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사건 3,600여 건 중 해결된 비율이 1%대에 그치는 납북 어부 사건. 전남 지역에서는 더욱이 생소하게 여겨지는 남해안 납북 어부 사건이 여수 어민들의 잇따른 재심 신청과 지역사회의 정책적 관심으로 조금씩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키우던 풍산개 고미와 송강이가 광주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풍산개를 두고 신구 정권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지만 대통령 기록관과 광주시 간의 협의를 거쳐 광주 우치동물원으로 보금자리를 옮겼습니다. 시민들에겐 다음 주부터 제한적으로 공개될 예정인데요.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선물받은 풍산개 고미와 송이가 광주의 새 보금자리를 틀었습니다. 사육사와 함께 시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고미와 송강이는 쉴 새 없이 돌아다니며 활기찬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애들이 다 건강해 보이고 그거는 봤었거든요. 그 대통령 기록실 다시 반환됐다는 건 봤었는데 생각보다 여기 와서 더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고미와 송강이는 지난주 금요일 오후 경북대학교 동물병원에서 광주로 이송돼 왔습니다. 도난과 분실에 대비해 우치동물원 내 실내 사육장에서 키워질 예정입니다. 활동에는 문제가 없지만 고미는 신장결석이 있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송강이는 외이염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동물원 안에는 고미와 송강이가 낳은 별이도 있는데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당분간은 분리 사육할 계획입니다. 저희 수의사들이 좀 전문화된 분야가 있는데요. 뇌과, 외과, 상과, 그리고 피부과, 안과 이 4개 과의 협력병원을 좀 지정해서 전문적인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고미와 송강이가 광주까지 오는 데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고미와 송강이는
지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선물한 풍산개입니다. 문 대통령은 퇴임 후 대통령 기록물인 풍산개를 위탁받아 키워왔지만 관련 지원 입법이 추진되지 않아 지난달 대통령 기록관에 반환했습니다. 이후 대통령 기록관은 우치동물원을 비롯해 서울과 인천 등 풍산개 자견을 분양받은 곳에 고미와 송강이를 키울 수 있는지 의뢰했고 우치동물원 측이 키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우치동물원에는 북한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선물한 풍산개의 후손 한 쌍이 키워지고 있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평화의 씨앗을 키우듯이 송강이랑 곰이랑 잘 새싹 다루듯이 남북 화해 협력을 키워나가는 마음으로 잘 키워보겠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이어서 분양이 아닌 대여 형식으로 광주로 온 곰이와 송강이는 다음 주부터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2시간씩 동물원 산책을 하는 동안 시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여수시의회가 올해 마지막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오늘 마지막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2023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민생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김영규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웅천지구 정산금 반환 소송 패소에 따른 거액의 소송 비용 지급 등 시정부가 시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올겨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이른 시기에 확산하면서 달걀 가격이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기준 달걀 한 판의 소비자 가격은 6,700원대로 1년 전보다 12% 이상 올랐는데요. AI 확산이 잇따르면서 달걀 수급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이 3일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전남 지역의 교사와 도자기 문화를 알아볼 수 있는 교육 자료를 발간했습니다. 전남의 3.1운동과 전남의 도자기 문화 자료는 중고등학교 및 산하 공공도서관에 비치돼 있습니다. 여수시가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관내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83%로 가뭄이 길어질 경우 생활용수가 부족해질 수도 있는데요. 시는 일상생활 20% 물 절약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은 종일 흐린 가운데 한때 약한 비가 오는 곳도 있었습니다. 기온은 최고 10도로 무난한 초겨울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도 구름 많고 흐린 날은 이어지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기온은 여수가 4도, 순천 2도, 광양 3도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전 지역에서 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해상에도 흐린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2.5m, 먼바다에서는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추워지겠고요. 주 후반에 눈 또는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고흥군 점안면 여호마을 주민일동 59만 원, 순천시 피노키오 어린이집 50만 원, 고흥군 점안면 신전마을 주민일동 20만 원, 오동마을 주민일동 14만 5천 원, 순천시 서면 북차마을 주민일동 14만 원, 고흥군 점안면 한산마을 주민일동 13만 원, 순천시 해룡면 신월마을 주민일동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정부의 고흥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이 임박한 가운데 고흥군이 특화지구 내 전담 조직 구성과 정주 여건 개선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 열린 고흥군 우주산업발전협의회 28차 회의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달 중순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할 계획이며 고흥군이 발사체 클러스터와 유무인기 산업발전을 위해 기반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고흥군은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가시화되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 중심 도시가 될 것이라며 우주산업의 전후방산업 발굴과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 지역 상생협력협의회 출범이 광양참여연대가 뽑은 올해 10대 뉴스 1위에 선정됐습니다. 또 만원의 희망찾기 운동과 세월호 8주기 차량 행진 행사가 각각 2위와 3위에 꼽혔고 정인화 시장의 당선과 4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 KTX 광양역 정차 추진위원회 출범 등도 올해 광양 지역 10대 뉴스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의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이 외교부의 제동으로 보류된 것과 관련해 광주의 시민단체가 기존에 받은 인권상을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사회단체 학벌 없는 시민 모임은 양금덕 할머니의 인권상 수상이 무산될 경우 지난해 단체가 받은 인권상을 국가위원회에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입시 모순 극복과 출신학교 차별 등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대한민국 인권상에서 국가인권위원장 표창을 받았습니다.